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의 한상근 교수입니다. 제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암호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암호는 현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의 암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 암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암호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네,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가 사용하는 암호, 바로 그것이 암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암호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인터넷 쇼핑몰을 결제하실 때, 신용카드 또는 은행 업무를 할 때 아주 귀찮게 따라다니는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간첩이 사용하는 스파이 암호, 그런 곳에서 사용되는 난수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인프라 공간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맡기고 있을 겁니다. 휴대전화에 여러분들이 촬영한 각종 사진이나 메모들은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 모두 다 저장이 됩니다.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저기 멀리 외국이나 또는 제주도에 있는 그쪽 회사의 서버를 말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사생활에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나 채팅, 사진, 심지어는 예금, 자산 그런 것까지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클라우드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창안한 주커버그는 하버드 학생일 때 페이스북을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을 제안을 했을 때 다른 하버드 학생들은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한 그런 귀중한 정보를 클라우드에 맡기겠느냐고. 하지만 주커버그는 그것을 믿지 않고 보통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은행 현금 지급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전부 기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무인 지하철, 아니 무인 경전철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서버에 그 암호로 통신을 해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암호로 통신을 한다고 했지만 그 무인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안 전문가가 직접 가서 문을 열고 닫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암호문이 아니라 그냥 보통 평문 상태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국정원에 연락을 해서 곧 이제 수정이 될 것입니다. 자, 남녀 간의 이런 채팅을 보십시다. 사실은 이거 장난스러운 이야기지만 저 남자와 그러니까 아영이나 뭐 은정이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해했나 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술 한잔 마시고 이제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서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약금을 날리거나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가서 아주 몇 년에 걸쳐서 골치 아픈 소송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대 암호의 목적은 사이버상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행동을 사이버상에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군사적인 목적이나 외교적인 목적과는 그 방향 자체가 다르지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암호는 목적이 사이버상에서 일상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현실성 생활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거래가 또는 많은 통신이 암호를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암호 제작자들의 목적은, 시스템 제작자들의 목적은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매번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매번 비밀번호를 집어넣기는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사용자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기계가 이미 이 사람은 주인이구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넣지 않고 휴대전화를 흔들거나 들고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기계는 이거는 이 사람은 합법적인 사용자구나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증이 되도록 그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에서는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있는 암호에 대해서 이해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앞으로 쭉 나올 강의를 듣는데 필요한 것은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적인 논리력, 그리고 언론 기사에 나오는 각종 그래프나 도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양자 컴퓨터나 양자 통신 같은 과학 기사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전체 강의는 크게 나누면은 먼저 지금 오늘부터는 암호는 현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전 암호부터 시작해서 암호의 발달 과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예전에는 통계학이 없었거든요. 20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통계학, 그리고 20세기 후반부에 이제 그 전까지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다시 나타나는 컴퓨터 이전과 컴퓨터 이후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호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는 스테가노그래피, 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정보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저기 멋지게 생긴 남자가 있죠. 스노든이라고. 사생활의 종말이라는 것을 느끼고 스노든이 과감하게 미국 정보기관 NSA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유럽에서는 사생활의 종말에 대해서 유럽연합 전체가 연구기구를 만들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또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막연하게 뜬구름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암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암호와 신호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암호와 수학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